송원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김문수를 발탁을 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이죠.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화제거리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제 전격적인 독대입니다. 두 사람만이 만났다.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을 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윤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를. 덕담도 나눴다. 당에 관한 일은 모두 한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그 다음 덕담으로도 이 정치를 자기가 해보니까 참 어렵다. 자기 사람이 중요하다. 자기 사람이 참 중요한데 정치가 어차피 현실적으로 새 대결이니까 좀 포용력이 있어야 하더라. 넓게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라. 또 당의 혁신까지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을 만난 이 의미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한동훈이 고개를 숙이고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러 간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한동훈이 자기 정치를 하겠다, 자기 길을 가겠다, 변화의 길을 가겠다. 그걸 윤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양측 의미가 모두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으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 정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도 있고, 또 한동훈에게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윤심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신뢰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윤 대통령과의 신뢰에 좀 치중하면 변화라고 하는 한동훈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가 모인 이 당심, 민심의 이 지지율, 이걸 좀 어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를 너무 강조하면 이 윤 대통령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이렇게 이 쌍두마차처럼 두 가지 다 한동훈에게는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느냐? 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한동훈은 양날개를 달았다. 한동훈은 그러니까 변화, 또 윤 대통령과의 신뢰, 이 두 가지 다 얻은 셈입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잠깐 만났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정점식 이 정책위 의장이 한 대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자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침묵했다. 당을 어렵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는 정말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소위 찢고 까분다라고 하죠. 그렇게 된 것이다. 사의를 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말처럼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정책위 의장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 바꾸고 당직 인선은 한 대표가 모두 알아서 하시라. 윤 대통령의 뜻대로. 정점식 의원은 어느 모로 보나 정말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원입니다. 이제 문제는 한동훈 대표와 이 정책적 케미가 맞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이번에 이 논란을 통해서 일부 친윤들의 그 정치 장난질,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변화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각을 세웠던 김민전이라든지 이 김재원,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꼬리를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가 이렇게 소위 친윤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꼬리를 내립니다. 역시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따른 효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꼬리를 이런 식으로 내립니다. 당헌 당규를 좀 해석하는 자기 의견을 밝혔을 뿐인데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느냐, 반한으로 모느냐 이랬습니다. 당헌 당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더라도 정치인은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정치적 메시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했다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를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것은 이 처음부터 그건 같이 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을 비교하게 됩니다. 어제 만남을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같은 검사 출신으로 이렇게 정치권에 곧바로 들어와서 굉장히 주요한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스타일은 전혀 다릅니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 정치적 비전, 소신도 이야기하게 되고, 또 메시지 능력도 이야기하게 되고, 또 뚝심, 맷집 이야기를 합니다. 이 뚝심, 맷집이 참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 정치권은 서로 물어뜯기가 뭐 예사로 일어납니다. 이 물어뜯는데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이 자기 관리도 잘 해야 하고 맷집도 있어야 합니다. 또 뚝심,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 어떤 뭐 난관이 다가와도 그걸 뚫고 나가는 이 힘, 이 감당해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참 한동훈과 윤 대통령이 다르지만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메시지 능력이나 이런 건 한동훈이 빠릅니다. 이 언어 감각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도 뭐 굉장히 명언들을 많이 남겼죠. 굉장히 또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해졌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소신분명하고 법치와 상식,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비슷합니다.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윤 대통령,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 검찰총장에서 바로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이 뭐 소신이나 정치적 비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정치권의 뚝심, 맷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홍준표를 비롯해서 그렇게 물어뜯는데도 뚝심, 맷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스타일을 지키는,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자기의 소신이 무너지면 차라리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 이 뚝심도 보여줬습니다. 한동훈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 이 메시지 능력, 소신, 법치 상식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한동훈에게 맷집이나 뚝심은 있느냐라는 부분이 의문점이었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 한동훈은 정말 뛰어난 메시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뚝심과 맷집이 있느냐? 이건 이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 기간 동안 원희룡에게 그렇게 한동훈이 두드려 맞으면서 맷집을 보여줬습니다. 한동훈이 맷집이 있구나. 그 다음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뚝심을 한동훈이 보여줍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총선에서 윤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뭐 책임이 어디에 있든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든 뭐 여러 번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선 이후에 2달이 넘도록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동훈의 자기 정치, 자기 소신, 하나는 윤 대통령과의 신뢰. 윤 대통령과의 신뢰를 본다면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자기 이 소신, 자기의 정치적 비전,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동훈이 기대를 모으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죠. 이 동훈이가 나를 끝까지 찾아오지 않는구나. 인간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에 비해서, 한동훈보다는, 한동훈도 힘들었겠지만 윤 대통령이 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형의 입장에서, 선배의 입장에서 이
어떤 인간적인 이런 어떤 배신 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도 그에 못지않게 힘은 들었다. 버티기입니다, 한동훈에. 제가 지금 한동훈의 뚝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동훈이 이번에 뚝심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누구보다 한동훈이 자신이 잘 안다, 자기가 잘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스케일, 또 스타일, 이런 부분입니다. 한동훈이 잘못하면 윤 대통령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셈이 됩니다. 지금 한동훈은 그래서는 또 안 되거든요. 한동훈은 자기 정치적 소신, 변화, 이걸 지키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웠던 겁니다. 뭐 그냥 일반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만나고 신뢰 회복하자 뭐 이러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63%의 당신 민심은 한동훈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변화하라거든요. 이건 윤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윤심의 지지를 얻지 않고서는 한동훈이 당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해 갈 수 있는 이 동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 매일같이 물어뜯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이 두 가지 가치를 한동훈이 모두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뚝심이 있었어야 한다. 한동훈이 뚝심을 보여준 겁니다. 총선 이후에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한동훈이 뚝심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겠다. 자기 색깔을 지키겠다. 변화하겠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신뢰를 회복하자.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윤 대통령이 오케이. 그 두 가지를 다 포용하겠다. 인정한다.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게. 지금 대통령의 권력은 집권 여당 당대표의 권력, 수평적 당정관계라고 하지만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어제 그 만남에서 읽을 수 있는 많은 배경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이 뭐 한 대표를 만나기 전에 어제 이미 그 제2부속실도 만들기로 한 것이고 여전히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 그걸 제3자 특검법 이걸 만들 것이냐, 한동훈이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공약으로 내건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은 물론 하겠지만 한동훈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이 회동에 모두 묻어나는 배경들이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은 한동훈의 정치를 변화의 정치를 해갈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회복이 됐다. 한동훈의 이 변화의 정치에 윤 대통령이 흔쾌히 포용력을 발휘했다. 지지한다. 인정한다. 윤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두드려 맞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비전, 소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냈습니다. 그런 또 모습을 2년 뒤에 이 한동훈을 통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참 늦어도 참 많이 늦었습니다. 이 권순일 압수수색을 한 지 4개월 만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장 권순일이 걸려든 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대장동의 김만배 화천대유로부터 이 변호사 이 등록도 하기 전에 이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뭐 자문을 해줬다 이래서 고문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위 재판 거래죠. 지난 2020년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2심 모두 100만 원 이상의 유죄인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어졌습니다. 권순일이 주도적으로 뒤집었다. 그 즈음에서 김만배가 권순일을 8번 정도 이 대법원에 찾아갔다. 그런 부분입니다. 50억 클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많은 대가를 얻었을 것이다. 이재명은 우리 이 사법 역사에 그러니까 지난 24, 5년만 보더라도 지금의 오세훈 이 선거법 이 이후에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났던 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재명은 이게 무죄로 뒤집어지면서 경기도지사직도 계속 유지를 했고 대통령 선거도 출마할 수 있었고
지금 저렇게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권순일과 이 김만배, 이재명에 연결이 되는 이 재판 거래, 이걸 밝혀낼 수 있느냐. 참, 다들 법조인입니다. 대법관 출신입니다. 이 법조인들의 이런 비리, 이 소위 재판을 둘러싼 이런 비리들, 변호사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용한 이런 갖가지 비리들을 밝혀내고 처벌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법도 없거니와 우리 또 현실 사회에서 이게 교묘하게 이 가짜뉴스가 언론 자유와 교묘하게 얽매여 있고 이 법조인들의 이 변호사 활동과 또 뭐 어떤 방어권, 피의자의 방어권 이런 것과 이 법조인들의 비리 이런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을 밝혀내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좀 제대로 야무지게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권순일의 재판 거래 부분만이라도 국민들 앞에 속 시원하게 밝힐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